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 6번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번 기회로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금융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가정교육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귀중하고 돈이 쓰임새가 있게 되는데 그 교육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정교육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이야기 하면은 가서 공부나 하라고 돈에 대한 그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거기부터 차이 납니다. 투자는 세계 금리가 제로 금리 되고 투자는 해야 먹고 삽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영통에서 부동산 처음에 배울 적에 돈 20억 가지고 이자로서 폭력하게 하던 사람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 죽은 이유를 아냐면은 계속 금리가 6%대에서 5%, 4%, 3%, 2% 떨어지니까 결국은 돈이 있으면서도 은행에 넣어놓고 다 못 쓰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상했겠습니까? 돈이 20억 있는데도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돈을 없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도에서 경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기회도 삼았으면 합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여기도 대학교 앞인데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벌어서 거의 1년치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하나, 둘 문 닫는 식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보면서 저는 그 내면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알바하는 사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그분들은 졸지에 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급 휴직이 항상 일상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고용노동부에 자르면은 곧바로 신고하고 그런데 제발 자르지 말고 다음에 정상화되면 불러달라고 입장이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을 보면서 달러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하루 금요일날 반등했다고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달러가 풍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세계 경제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혼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달러가 풍기 현상을 일으키냐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또 단순하게 풀릴 때도 있습니다. 달러가 왜 풍기 현상이냐면 모든 걸 지금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없고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뭐로 결제합니까? 달러로 결제합니다. 왜냐하면 수출해서 먹은 돈이 달러로 또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화를 바꿔야 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각종 공장이 멈추고 이제 호텔도 멈추고 항공기 기내식 업체도 멈추고 학교 급식도 멈추고 그러면 그 남는 농산 이념물은 어떡합니까? 그 농산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이번 죽음의 계곡이 3, 4년 갈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잠잠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하면 이릅니다. 왜냐하면 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됐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연기될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참다가 집으로 나와서 이제 PC방을 하면은 새로운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불어닥친 그게 수도권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제 주위에도 식당이 하나, 둘 문 닫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신 분부터 식당에서 공급하는 몸부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멈추면은 풀린다 해도 금방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로 각종 나라가 다 빗장을 물는 거 잠갔는데 해외 공장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원자재 수입도 하고 이제 수요 공급 복합 위기에 빠져들면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가 금방 끝나면은 우리나라는 한동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5천만 가지고는 내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남북이 합쳐서 경업을 살려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다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손님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작할 때 이 동네에 분양받아서 오신 분이 이제 보니까 나이가 한갑이 지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왕따 할머니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60 넘은 사람한테 왕따 할머니라고 조금 그러지면은 얼마나 마음 심보가 고약하든지 왕따 할머니로 부동산계 다 통합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2억 5천 하면 돈이 붙이면은 2억 6천, 1천만 올립니다. 그러면 또 2억 6천 올리면은 손이 붙이면 2억 7천 올립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최근에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다 왕따니까 저는 저희 실장도 나가고 하니까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가 싶어서 하는데 저는 특유의 그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제가 자기는 마스크 쓰고 전혀 모른 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행동 거지나 말하는 거지나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 마귀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 말 집값이 이제 4억 하는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묻길래 아 이제 진짜 꼭지 왔구나. 저 마귀 할머니 또 마귀를 부는 거 보면서 진짜 부동산은 이제 꼭지 왔구나. 다시 그 할머니 절대 부동산 아파트를 못 팝니다. 왜냐면은 3억 9천 하면 손이 붙이면 4억으로 올리고 4억으로 올리면 4억 천이고 그러다가 지금 딱 묶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획서 만만찮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다 주고 다 돈 하면 여러분 돈 10원짜리 하나까지 어디서 나왔는지 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제 일상에서 어련히 올해 3, 4년 버틴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잊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사람이 없을 때 새벽에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장기 전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